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투자를 하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풍경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이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투자에 아드레날린, 도파민이 뿜뿜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풍경이 떠오르네요.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솟구치는 투자자, 뭔가 잘못됐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 후에 국무위원과 헌법기관 구성원들,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재산 공개를 하게 되죠. 그 재산 공개를 지켜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이야기, 그래서 요 후속으로 정치적 야심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덱스 펀드만을 투자해라. 그러면 모든 부정축제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던데, 유튜브 영상에 최근 급등하는 국장에 비해 저조한 미장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저를 위해 신경 안정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있대요.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솟구치는 투자자들은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 클라이머 알렉스 호놀드 얘기를 했었죠. 그 대만 타이베이 타워를 맨몸으로 등반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런데 그 앞서 5년 전에는 이 요세미티 엘 캐피탄입니다. 약 1000m 정도 되는데 역시 로프 없이 맨몸으로 프리솔로 등반을 했어요. 되게 무모해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자, 알렉스 호놀드가 인터뷰를 했는데 2017년 6월에 이렇게 등반에 성공하고 나서 그 CBS에 미국 CBS 방송국에 60 Minutes 60분이라는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라 로건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알렉스 호놀드에게 라라 로건이 이렇게 등반을 할 때 프리솔로로 이렇게 위험한 등반을 할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호놀드가 그런 적 없다. 그런 기분이 든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상황이 느리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 이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든 뭐 어떤 분야든 자기의 분야에서 이렇게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자기의 충동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도파민 과다 분비와 이런 스릴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주식 매매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곧 파산을 맞이할 것이다. 5년 만에 이제 코스피의 수익률이 S&P와 나스닥을 역전했습니다. 5년 만에. 5년 동안 빌빌거리다가 지난 1년 동안에 역전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5년 동안을 가만히 갖고 있은 사람은 그 역전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4년을 이렇게 횡보하는데 가만 놔둘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작년에 코스피 수익률이 100%를 달성했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수익률을 이긴 사람의 비율은 약 1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김천수라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국내 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자기 국내 시장 계좌는 투자 금액의 본전에 도달했다. 이제 본전이다. 작년에 그렇게 100% 올랐는데 김철수의 주식 계좌는 본전이다. 그리고 김철수는 그 5년 동안 손실난 주식 많이 하라고 국내 주식은 장중에 낮 시간 중에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합니까? 몰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출근해서도 회사 일은 뒷전이고 몰래 이렇게 주식 매매하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다 표가 납니다.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근무 태도도 불성실해가지고 김철수 입사 동기들 대부분은 다 옛날에 승진했는데 김철수는 이렇게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승진도 못하고 후배들 보기 창피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를 열심히 하시고 인덱스 펀드 그냥 가만 놔두면 장중에 뭐 쳐다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보면 국내 시장에서 손실난 거 미국 주식에서 회복한다고 또 밤새도록 미국 주식 시장이 열릴 때 매매하다가 아침에 출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폭등한 코스피 상승장에서 투자 커뮤니티 이런데 또 주식 수익
인정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인정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인정, 뭐, 나도 할 수는 있는데, 어, 하루 수익률 100%짜리 그런 계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김철수는 이제서야 본전에 도달한 자신의 주식 계좌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자, CBS 탐사 프로그램 60 Minutes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 뭐 굵직굵직한 탐사 보도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거는 2001년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 관련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보도 때문에 미국 정권거래법상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다. 사베인-옥슬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내각과 헌법기관 구성원들을 물갈이를 쫙 하겠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재산 공개가 문제되어서 인사청문회 도중에 낙마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많이 낙마가 됐었죠, 그죠? 부동산 투기. 되게 이렇게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 쓰고 명의 신탁하고 다 이거 형사처벌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런 위법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낙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장관하려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가지고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주식 투자로 이제 재산을 형성하는 이런 장관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원 지망생들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는 손실회피를 했다 이런 스캔들로 또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마저 이런 스캔들을 피해갈 수 없으니 이제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로 달러라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재산 공개 목록에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느 장관 후보자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 90% 이상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TQQQ, QLD 같은 레버리지 ETF들이래요. 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곱셈 공식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는 이 전개하면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 그죠? 이런 간단한 공식을 알면 이 마이너스 A 제곱이 volatility drag라고 그러죠. volatility drag, vol drag라고 그러는데 이 마이너스 A 제곱이 이 변동성이 자산을 잠식하는 과정을 중학교 1학년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관 후보자가 이런 기본적인 곱셈 공식의 볼 드래그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레버리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아둔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이런 장관도 되고 테크노크라트가 되어서 국민을 지도 편들한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어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에 유명한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A 회사 주식이 있었어요. 여성 갱년기 건강식품으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상장 2년 만에 3배가 됐대요. 3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입니다. 약 18만 원에서 지금 2천 원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B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이제 임명 후보자가 됐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B 변호사가 이 A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매입했다가 A 회사 주식이 이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A 회사 이 주식 건강식품 이게 가짜 XXX다. 약효가 없다. 라고 발표하기 전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했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라는 투자 스캔들로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측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이 B 변호사가 왜 A 회사 주식을 투자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청문위원이 물었을 때 같은 법률회사의 C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수했다. 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이 동료 C 변호사를 좀 틀어봤겠죠. 그러니 C 변호사가 이 A 회사의 자문을 맡은 로펌 소속이다. 약간 의심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 다, B, C 변호사 둘 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아무튼 상고심까지 거쳐가지고 B 변호사, C 변호사 둘 다 무죄는 받았지만, 이렇게 특히 B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이 경력을 날리게 됐죠. 그래서 인생에서 이 고작 8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B 변호사는
이 법률가로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으면 경력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정치적 야심이 있으면 개별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것도 사실하면 안 돼요. 이런 정치인이 되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메리카 인덱스 펀드만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부정축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10분이 넘어가니까 지겨울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는 그냥 블로그 가서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아까 유튜브에 그 댓글 남기신 분, 최근 급등하는 국장에 비해서 미장 성적이 너무 주저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나를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부탁한다. 자,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주식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단 1.2%의 기간에서 대부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500일 거래일 중에서 90일에 집중적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했다. 즉 100일 투자해서 100만 원 벌었다면 95만 원의 수익은 전체 거래일 중에서 단 1.2일 만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가만 놔둬야 되겠죠. 사서 가만 놔둬야 됩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코스피가 이제 S&P와 나스닥을 수익률로 추월했는데 4년 동안은 빌빌거리다가 단 1년 만에 이렇게 추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20%이 기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되겠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 알렉스 호놀드가 저렇게 파트너 없이 프리솔로 혼자 등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등반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고수, 경력이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등반하면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암벽 등반 통계를 보면, 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의 상당수는 경력이 오래된 클라이머들 동반 등반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책임도 분산되고 서로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안전 확인 절차가 느슨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집단 심리의 문제가 오류를 일으킵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투자 커뮤니티, 투자 카카오 단톡방, 자, 이런 것들은 투자자의 아편굴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어중이 모인 집단지성 모아봤자 매매 회전율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은 니체가 말한 Einsam ist meine Heimat, 고독은 나의 고향 이라는 검언을 모토로 삼아서 그냥 혼자 황야의 이리처럼 혼자 외롭게 가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데 이런 소음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역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요. 13분 지났네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